박민준, 그 사람이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응급구조사의 당황한 얼굴, 삐삐삐 울리는 기계 소리들, 모든 게 아득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누군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고 마지막 순간까지 머릿속에는 그 사람 얼굴만 맴돌았어요. 그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6개월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답답했어요.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조장으로 일했지만 정년 퇴임 후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박민준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관에 다닌 지 한 달쯤 됐을 때 젊고 훤칠한 남자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정말 친절하고 상냥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박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거든요. 김순덕 어르신이시죠?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박민준 씨가 제 이력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보통 복지사들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아, 별것도 아닌데 과찬이에요. 라고 제가 대답했더니 아닙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신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르신 같은 분이 복지관에 오시니까 다른 분들도 의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말씨부터 다르더라고요. 다른 젊은 직원들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데 박 선생님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작은 가방에서 메모장이 살짝 보였나 봐요. 어머니, 메모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네요. 응.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뭐든 적어두는 버릇이 생겼어요. 박민준 씨는 그때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표정이 복지관에 다닌 지 2달째 저는 독서 모임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됐어요. 교장 경력 때문인지 할머니들이 저를 신뢰해 주시더라고요. 순덕이 어서 와. 오늘도 책 준비해왔지? 단골 멤버인 영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저보다 2살 어린데 정말 활달하고 재미있는 분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운 강인한 분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82년생 김지영 얘기할 차례네요. 할머니들이 요즘 소설을 읽는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옛날 책만 읽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젊은 세대가 뭘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더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이 끝날 무렵 박민준 씨가 다가왔어요. 어르신들 독서 모임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김순덕 선생님 덕분이죠. 아니에요. 다들 원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잠깐 시간 있으시면 상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젊은 분이 신경을 써준다니. 상담실은 복지관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창문이 작아서 조금 어둡고 CCTV도 없더라고요. 선생님,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박민준 씨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면서 말했어요. 요즘 어르신들 안전사고가 많아서 걱정이에요.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그러게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죠. 그래서 혹시 어르신께서 보험 관련 정보를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보험이라니? 좀 이상했어요. 복지사가 개인 보험까지 챙겨주나 싶어서요. 무슨 보험 말씀이신가요? 아, 의료보험 외에 혹시 개인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시면 응급 상황에서 가족분들께 연락드릴 때 도움이 되거든요. 서류를 꺼내 보이는데 생각보다 너무 상세하더라고요. 보험회사, 보험금액, 수익자까지. 이런 걸 복지관에서 왜 알아야 하는지 의문이었어요. 조금 생각해보고 답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박민준 씨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미소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평소 습관대로 메모장에 적어뒀죠. 박민준 복지사, 보험 관련 서류 요청, 상세한 개인정보 포함, 상담실 CCTV 없음. 교장으로 일할 때부터 중요한 일들은 모두 기록해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학생들 상담, 내용이나 학부모 면담 내용까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복지관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 계속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뒤를 돌아봐도 별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철수였어요. 엄마, 안녕히 계세요. 응, 잘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엄마, 혹시 요즘 복지관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시는 건 아니죠? 갑작스런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다들 좋은 분들인데. 그냥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아들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민준 씨의 친절함이 혹시 너무 과한 건 아닐까?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한 걸까? 내일은 영자 할머니께 물어봐야겠어요. 그분도 박민준 씨와 상담을 했는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계획을. 복지관에 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영자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인데 영자 언니 어디 갔지? 몸이 안 좋으신가? 다른 할머니께 물어보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고, 모르셨어요? 영자 씨가 집에서 크게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평소에도 건강하시고 활발하신 분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크게 다치실 수 있을까요? 그때 박민준 씨가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심각해 보였어요. 김순덕 선생님, 영자 어르신 소식 들으셨죠? 정말 안타까워요. 네. 방금 들었어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대요. 바닥이 젖어 있었나 봐요. 고관절을 다치셔서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박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아프실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아세요?
문병을 가고 싶어서요. 아, 성모병원 정형외과 병동이에요.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다녀왔다고요? 복지사가 개인적으로 병문안을 그렇게 자주 가나 싶었어요. 물론 친절한 마음이겠지만 뭔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박민준 씨가 영자 할머니 사고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화장실 바닥이 젖어 있었다는 것까지.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세세한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참, 김순덕 선생님도 집에서 조심하세요. 요즘 어르신들 낙상 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박민준 씨의 말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조심하라는 말이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들리는 걸까요? 그날 오후 큰아들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복지관 친구 영자 언니가 넘어져서 입원했대. 아, 그러셔요? 엄마도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철수가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최근에 보험이나 그런 서류 같은 거 누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바로 박민준 씨가 물어본 그 보험 서류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 요즘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어르신들 개인정보 빼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요. 엄마, 돈 관리도 좀 조심하시고, 돈 관리를 조심하라니 평생 가정경제를 책임져 온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철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누가 그런 말 했니? 나한테 돈 문제로 뭔가 있다고?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누군가 아들에게 저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닐까요? 다음 날 영자 할머니 문병을 가려고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실에서 젊은 간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누구 면회 오셨어요? 영자, 김영자 할머니 문병 왔어요. 아, 김영자 어르신이요. 203호에 계세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복지관에서 오셨어요? 네, 맞아요. 간호사의 이름표를 보니 이하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똑똑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실은 요즘 복지관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뭔가 이상해요. 하늘 간호사의 말에 귀가 쫑긋했어요. 이상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복지관 어르신 세 분이 낙상이나 응급 상황으로 입원하셨거든요. 통계적으로 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세 분이나요? 영자 할머니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혹시 그분들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모두 같은 복지관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하늘 간호사의 말을 듣고 난이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런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영자 할머니 병실에 들어가니 의식은 있으셨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영자야, 괜찮아? 순덕아, 왔구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 이렇게 됐어? 평소에 조심스럽게 다니시던 분이 그게 화장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졌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 전에 누가 집에 왔었는데 영자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박민준 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영자 어르신 어떠세요? 아, 박 선생님, 이렇게까지 와주시고 박민준 씨는 정말 정성스럽게
영자 할머니를 챙겨주었어요. 베개를 정리해주고 물도 떠다 드리고.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영자 어르신, 보험 처리는 잘 되고 있어요? 갑자기 보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응. 다행히 실비보험이 있어서. 그런데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고관절 수술은 큰 수술이니까 입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행이에요. 박민준 씨가 보험 이야기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복지사가 개인 보험까지 그렇게 챙겨주나 싶어서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나갔다가 병실 문 앞에서 들렸던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복도에서 박민준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네. 다음 타겟도 이미 정해놨고요. 타겟이라니? 뭔 타겟 말이에요? 아니, 그 할머니는 너무 똑똑해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네. 메모하는 습관도 있고. 메모하는 습관. 설마 저 얘기인가요? 보험금 규모가 꽤 커서.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겠어요. 박민준 씨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얼른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보험금, 타겟, 다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민준 씨의 과도한 친절, 보험 서류 요구, 영자 할머니 사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방금 들은 전화 통화. 설마, 정말, 설마, 영자 할머니의 사고가 진짜 사고였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음 타겟이라는 건 아니겠죠.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갔을 때 박민준 씨는 이미 갔고 영자 할머니는 잠들어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밤 메모장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하늘 간호사가 말한 복지관 어르신들의 연속 사고, 박민준 씨의 수상한 전화 통화, 그리고 다음 타겟이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이제 확신했어요. 뭔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런데 과연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영자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지 사흘 후 하늘 간호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순덕 할머니, 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이셨는데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갑작스런 심장마비였다고 했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하늘 간호사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영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의 큰아들이 보험회사 직원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어머니, 보험금이 3억이나 되네요. 실손보험 외에도 종신보험, 암보험까지 3억이요. 영자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수익자가 최근에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네. 언제요? 2달 전에요. 복지관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정리했다고 하시던데. 복지관 직원이요? 설마 박민준 씨인가요? 그때 박민준 씨가 조문을 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정말 슬퍼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김순덕 선생님, 정말 안타까워요. 영자 어르신 같은 분이. 박 선생님, 혹시 영자 언니 보험 정리하는 걸 도와주셨나요? 박민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네. 어르신이 부탁하셔서요. 복잡한 서류들을 정리하는 게 힘드시다고. 거짓말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평생 자신의 일은 스스로 처리하는 분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실 분이 아니에요. 조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박민준 씨가 저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던 건 아닐까요? 그 보험 서류 말이에요. 그날 밤 메모장을 뒤져봤어요. 박민준 씨가 처음 보험 서류를 요청했던 날의 기록이 있었어요. 상담실 CCTV 없음, 보험 정보 요청, 너무 상세하. 이제 이 메모의 의미를 알겠어요. 박민준 씨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영자 할머니 장례를 치른 다음 주 박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영자 어르신 일로 많이 충격받으셨죠?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요? 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어서 성모병원 건강검진센터인데 거기 과장님이 제 지인이에요. 성모병원, 영자 할머니가 입원했던 그 병원이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정기검진을 다른 곳에서 받고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전에 말씀드린 보험 서류는 준비해 보셨나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보험 이야기예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민준 씨의 목적이 뭔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늦지는 마세요.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 만약에 상황이라니 마치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큰아들 철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복지관 그만 다니시는 게 어떨까요? 왜? 갑자기 웬 소리야? 박민준이라는 분이 연락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면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박민준 씨가 제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했다고요? 무슨 이상한 행동? 음모론 같은 얘기를 하신다고. 영자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사고가 아니라고 하시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아들에게는 의심스럽다는 말만 조금 했을 뿐인데. 철수야, 엄마 말 믿지 않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서 좀 예민해지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복지관 분이 엄마를 정말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낯선 사람 말은 믿으면서 엄마 말은 안 믿는다니. 엄마, 복지관 말고 다른 취미 생활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서류 같은 거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외로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니. 다음 날 복지관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순덕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나마 박옥자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응, 그냥 영자 언니 일로 좀 힘들어서. 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영자 언니 일로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는 건 아니죠? 이상한 얘기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박 선생님이 언니가 요즘 힘드시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신다고 박민준 씨가 여기서도 저에 대해 이상한 말을 퍼뜨렸나 봐요. 박옥자 언니, 저 정상이에요. 그냥 영자 언니 일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결국 복지관에서도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이상했어요. 평소에 잠그는 방식과 달랐거든요.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다 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집 안을 살펴봤어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는데 메모장이 없어졌어요. 평소에 거실 테이블 위에 두던 메모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박민준 씨와의 상담 내용, 영자 할머니 병원에서 들은 전화 통화, 모든 의심스러운 일들을 기록해둔 그 메모장이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정말로 누군가 제 집에 침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모장을 가져간 이유는 뻔하죠. 다행히 제가 교장 시절부터 중요한 기록은 여러 개 만들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100원 메모장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누군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언제 집을 비우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 알고 있다는. 다음 날 아침, 박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어제 집에서 뭔가 잃어버린 거 없으세요? 요즘 도둑이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소름이 끼쳤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자신이 제 집에 침입했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늘 간호사에게 연락했어요. 하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네. 할머니, 지금 병원 끝났으니까 카페에서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하늘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박민준 씨의 수상한 행동, 영자 할머니 보험 문제, 제 집 침입 사건까지. 할머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저도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할머니, 혹시 증거가 더 있으세요? 메모장 말고. 있어요. 백업으로 만들어둔 게 있어요. 하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저희가 함께 싸워봐요. 정말 도와줄 거예요? 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할머니 같은 분들이 강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늘 씨의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박민준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터득한 관찰력과 지혜를 발휘해야겠어요. 박민준 씨가 저를 만만한 할머니로 본다면 크게 착각한 거예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 간호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병원 의무기록실을 뒤져봤는데 뭔가 나왔어요? 영자 할머니만이 아니에요. 지난 6개월 동안 같은 복지관 어르신 5분이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들 모두 박민준 씨가 자주 병문안을 왔고 보험 관련 서류를 처리했대요. 5분이나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그분들 중 3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모두 갑작스런 악화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민준 씨는 계획적으로 어르신들을 노린 거예요. 할머니, 오늘 오후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이 할머니를 다음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교장으로 일하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왔는데 이런 나쁜 놈한테 당할 순 없죠. 오후에 하늘 씨와 만나서 병원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할머니, 이 패턴을 보세요. 모든 분들이 입원하기 전에 박민준 씨와 개별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숨겨둔 100원 메모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기 봐요. 제가 처음 박민준 씨와 상담했을 때 기록이에요. 상담실에 CCTV가 없다는 것도 적어뒀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범행 장소였을 것 같아요. CCTV 사각지대에서 뭔가를 했을 거예요. 하늘 씨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것도 봐요. 입원한 어르신들의 담당이가 모두 같은 사람이에요. 김성호 과장이라는 분인데 혹시 그 의사도 박민준 씨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가 더 조사해봤는데 김성호 과장은 도박 빚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생활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박민준 씨가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험하게 만든 다음 보험금을 빼먹는 거였어요. 하늘 씨, 이제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날부터 저와 하늘 씨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교장 시절 터득한 관찰력과 기록 습관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먼저 박민준 씨의 일정을 파악했어요. 언제 어떤 어르신과 상담을 하는지, 언제 병원에 가는지 모두 메모했어요. 할머니 관찰력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있으면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하늘 씨도 병원에서 김성호 과장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김성호 과장이 강민준 씨와 만날 때마다 봉투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복지관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와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박민준 씨에게 직접 접근했어요. 박 선생님, 그때 말씀하신 보험 서류 정리해봤어요. 박민준 씨의 눈이 번쩍했어요. 아, 정말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선생님. 그런데 좀 복잡해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상담실에서 만나요. 바로 그때예요. 제가 미리 준비한 초소형 녹음기를 켜놨거든요. 교장 시절 학부모 상담할 때 쓰던 거예요. 그날 밤 큰아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엄마, 또 그 복지관 얘기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엄마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겠지만 한 번만 믿어달라. 그리고 하늘 씨가 조사한 병원 자료들과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철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응.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했던 거야. 어머,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철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믿어주면 돼. 그런데 앞으로 박민준 씨가 또 전화하면 엄마를 믿는다고 말해줘.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내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게 있어.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 자물쇠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른 철수에게 전화했어요. 철수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줄래? 무서운 일이 생기고 있어. 30분 후 철수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지만 현관문에 흠집이 나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위험해요. 오늘 밤은 제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야. 내일 상담이 있어서 집에 있어야 해. 그럼 제가 여기서 같이 있을게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보낸 밤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오후, 드디어 박민준 씨와의 마지막 상담 시간이 됐어요. 하늘 씨와 철수가 복지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녹음기를 켜고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박민준 씨는 평소보다 더 친절한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사실 좀 무섭기도 해요.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같은 분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하는데, 그 순간 박민준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 이상한 소문을 듣고 다니시던데요.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영자 어르신 일로 사고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던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박민준 씨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왜 안 되나요? 정말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선생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요. 가족들도 힘들어하시고. 바로 그때였어요. 박민준 씨가 본색을 드러낸 순간이 온 거예요. 선생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노인분들 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메모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했어요. 박 선생님, 혹시 영자 언니 보험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박민준 씨의 얼굴이 싸늘해졌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복지사가 개인 보험까지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혹시 뭔가 받으시는 게 있나 해서요. 김순덕 선생님,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때 박민준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선생님, 오늘 상담은 여기서 끝내죠.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던 건 다 녹음됐어요. 상담실을 나오면서 박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소름 끼쳤어요. 김순덕 선생님, 나이 드시면 건강을 조심하셔야 해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교장 선생님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시간이에요. 박민준 씨, 이제 누가 이기는지 두고 봐요. 상담 다음 날 아침, 저와 하늘 씨는 경찰서에 갔어요. 녹음 파일과 병원 자료,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꼼꼼히 기록한 메모들을 모두 가져갔어요. 담당 형사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심각한 혐의인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형사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40년 교장 경력이 여기서 빛을 발한 거죠. 학교에서 사건 정리할 때 쌓인 노하우가 이런 데서 도움이 될 줄이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처음 봅니다. 수사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네요. 하늘 씨가 가져온 병원 내부 자료도 결정적이었어요. 형사님, 김성호 과장과 박민준 씨가 주고받은 돈의 흐름도 추적 가능해요. 병원 회계팀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수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거든요. 일주일 후 박민준 씨와 김성호 과장이 동시에 체포됐어요.
복지관에서 강민준 씨가 수갑 채워져 끌려나갈 때의 그 표정. 평소에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고발했다고요? 박민준 씨가 경찰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신이 만만하게 본 할머니한테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네. 그 할머니가 6개월 동안 당신 행동을 다 기록해뒀어요. 그제서야 박민준 씨가 제 메모 습관을 왜 그렇게 경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메모하는 걸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지관장님도 뒤늦게 진실을 알고 찾아오셨어요. 김순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박민준을 너무 신뢰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박민준 씨의 범행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보험금 사기, 노인 5명 살해한 30대 복지사, 이런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더 놀라운 건 피해 규모였어요. 박민준 씨가 훔친 보험금이 총 15억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까지. 정말 끔찍한 범죄였어요.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어요. 70대 할머니가 범인을 잡은 이야기가 화제가 됐거든요. 김순덕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기를 눈치채셨나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느낌이 와요. 그런데 혼자서 수사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혼자 한 건 아니에요. 하늘 간호사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아들도 나중에는 믿어줬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는 분들,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는 분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희 복지관에서도 점검을 다시 하게 됐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복지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를 피하던 할머니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주세요. 순덕 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언니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박옥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말하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큰아들 철수는 이제 주말마다 찾아와요. 엄마,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던 거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라도 믿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엄마가 뭔 말씀을 하시든 먼저 들어볼게요. 작은아들 준우와 딸 수연이도 자주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준 씨는 결국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김성호 과장도 의사면허가 박탈되고 10년형을 받았고요. 재판장에서 마지막으로 박민준 씨와 마주했을 때 그는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나이 든 할머니가 뭘 안다고. 마지막까지도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구도 해칠 수 없어요. 사건이 해결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제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복지관에 새로운 안전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모든 상담실에 CCTV가 설치되고 복지사들의 개인 정보 접근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김순덕 선생님의 조언 덕분에 훨씬 안전해졌어요. 새로 부임한 복지관장님이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더 기쁜 건
하늘 간호사와 정말 좋은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50년 나이 차이가 나지만 서로를 진짜 이해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번에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이번엔 서울에서요. 네. 이제 저는 전국 복지관을 다니며 노인 권익 보호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정말 보람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무서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겐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강연장에 모인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작년엔 올해의 시민상도 받았어요. 시상식에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서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딸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요즘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지관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자문을 요청해 왔거든요. 73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앞으로 뭘 하며 살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가족을 지키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까지. 지혜와 경험이 쌓인 우리야말로 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민준 같은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용기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때까지 함께 힘내봐요.